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미국 라스베가스. 세계에서 가장 건설 비용이 비싼 스타디움 중 하나인 얼리전트 스타디움. 수용 인원만 7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공간이 완전히 보랏빛으로 뒤덮입니다.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지고 미국인들이 한국어로 떼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시아 가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그냥 K-팝 기록이 아닙니다. 팝 음악 역사 전체를 다시 쓴 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릴게요. 라스베가스라는 무대의 의미. 라스베가스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쇼들이 펼쳐지는 도시.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대를 장악했던 도시.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옹. 이 전설들이 이름을 남긴 도시입니다. 그런 라스베가스에서 아시아 가수가 스타디움 공연을 한다는 건 단순히 대형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건 서양 팝 음악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해온 무대의 정점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BTS는 2022년 4월 라스베가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스베가스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 공연장은 세계에서 가장 건설 비용이 비싼 경기장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빌린 게 아니에요. 총 4회 공연으로 이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라스베가스 공연에서만 62만 4천 명의 관객이 BTS를 관람했습니다. 숫자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와 닿지 않는 분들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수용 인원이 7만 명. 그 공간을 9번 가득 채운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라스베가스 한 도시에서만요. 아무도 몰랐던 시작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 BTS는 작은 기획사 소속의 무명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K-팝 시장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이 아닌 외곽 연습실에서 연습했고 데뷔 당시 방송사 출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미국 최대 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 아리아나 그란데, 현 멘데스를 제치고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건 빌보드 어워드에서 K-팝 그룹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 공연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과 스타디움에서 직접 수만 명을 모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2년 4월 9일 얼리전트 스타디움의 문이 열리고 팬들이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건 객석의 구성이었습니다. 한국인 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일본,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아미밤, 보랏빛 야광봉.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7만 명의 야광봉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가사가 흘러나오자 7만 명의 입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도 함성이 쩌렁쩌렁했다고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은 전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악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그 언어와 감성이 세계 심장부에서 살아 숨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록들이 쏟아지다. 라스베가스 공연을 계기로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영화관 기록입니다. 서울 공연 실황 중계가 75개국 3,711개 영화관에서 동시에 상영됐고, 이 프로젝트는 역대 이벤트 시네마 분야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예비 집계 매출만 3,260만 달러, 한화로 약 430억 원입니다. 영화 한 편이 아닙니다. 콘서트 실황 중계 단 한 편이 세운 기록입니다. 그 다음은 투어 전체 수익입니다. BTS는 2022년 7번의 투어 공연으로 약 168만 장의 티켓을 팔았으며 수익은 약 1억 1,828만 달러, 한화로
약 1,586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계 아티스트 중 1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시아 가수 중에서는 단연 1위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BTS 콘서트 1회당 경제 효과를 최소 6천억 원에서 최대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공연 자체 수익뿐 아니라 숙박, 교통, 외식, 쇼핑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콘서트 한 번이 올림픽 경제 효과에 맞먹는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다. 시간이 흘러 2022년 이후 BTS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멤버들은 한 명씩 군에 입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명 전원이 의무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아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BTS는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 광화문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공연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에 생중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환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2026년 월드투어 아리랑은 34개 도시 85회로 K-POP 아티스트 단일 투어 기준 최다 회차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월드투어만으로 약 2조 원의 매출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역사를 썼던 그 팀이 이제는 그 역사를 스스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음악이 좋아서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세계엔 음악 잘하는 팀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BTS가 달랐던 건 그들이 팬들에게 우리 함께 크자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라스베가스 7만 명은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시아 가수 최초의 기록이 아니라 한 팀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누르는 그 한 번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아침부터 한 단어 연습했습니다. 그 단어는 아리랑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과 투어 이름을 우리 전통 민요 아리랑에서 따왔기 때문입니다. 24만 명의 외국 팬들이 아리랑을 함께 외쳤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한국적이면 세계에서 안 통한다고. 방탄소년단은 그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우리 민요 아리랑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통째로 멈췄습니다. 단 4일 만에. 공연 하나 때문에 도시 교통이 바뀌고 다리 하나가 통제되고 입장 정책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방탄소년단 라스베가스 콘서트. 단 4일간 무려 24만 명이 몰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투명 가방 정책이 전면 도입됐고 아시엔다 교량은 보행자 전용으로 전면 통제, 승하차 구역까지 도시가 통째로 재설계됐습니다. 이것은 도시 하나의 인프라를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가수가 아닌 거대 현상입니다. 세계 어느 아티스트가 도시 전체를 무대로 만들었습니까? 방탄소년단은 지금도 상상을 초월합니다.